다음과 모음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3검 피타고라스가 들려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야기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습득하고 적용의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피타고라스가 살고 있던 동네에 어떤 집이 타일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 타일 안에 합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직각삼각형은 그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 직각삼각형 ABC가 보이죠? 자,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바로 빗변이 되는데, 자, 이 삼각형 ABC에서는 이 C변이 바로 빗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빗변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A와 B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인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직각삼각형에 적용되는 성질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 수학적 진리는 발견 자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음을 증명하고 나서야 진리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아보았었죠? 자, 두 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에서는 피타고라스 자신이 발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참임을 증명했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발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증명하였을까요? 자, 그림을 보면서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합동인 두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두 정사각형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는데, 자, 그림 1의 첫 번째 정사각형은 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고 그림 1의 두 번째 정사각형은 그림 3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나누어진 조각들 중에서 두 개의 큰 정사각형에는 모두 4개의 회색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따라서 두 개의 큰 정사각형에서 4개의 회색 직각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림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2에 있는 두 개의 정사각형과 그림 3에 있는 하나의 회색 정사각형은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 그림 4에 있는 3개의 도형은 원래 회색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죠? 그렇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작은 파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겠습니다. 또 하늘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B, 회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C라고 둔다면, 자, 이 작은 정사각형 A의 제곱 더하기 하늘색 정사각형 B의 제곱은 회색 정사각형인 C의 제곱이 된다. 자, 이 식은 바로 4번 그림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자신이 보여준 피타고라스의 정리증명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 방법으로 도형의 분할과 재배치를 이용한 것이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현재 수백 가지가 넘지만 피타고라스가 사용한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피타고라스 자신이 직접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었죠. 자, 세 번째 수업 유클리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가 200여 년 전에 대선배인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는 피타고라스보다 약 200여 년 후에 활동한 수학자입니다. 그가 저술한 원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입으로 전해지던 수학의 내용을 아주 명쾌하면서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 정리한 것인데요. 자, 이런 유클리드는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였는지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 7은 사각형 ACHI와 사각형 ADNM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 화면에 보이는 그림 8은 사각형 BCGF와 사각형 BENM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두 그림은 각각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가장 큰 정사각형 ADEB의 넓이는 다른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로써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음이 증명됩니다. 자, 그렇다면 2교시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증명 방법과 지금 배우고 있는 유클리드의 증명 방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체계 속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루다 보니 유클리드는 연역적 체계에 따라서 증명하였고 피타고라스는 그에 비해서 직관적이며 간단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드의 증명 방식과 같이 체계적이며 연역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수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증명 방식과 같이 기발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수업 유클리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클리드가 보여준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은 그가 저술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 원론을 통해서 서술한 방법으로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철저하게 공리, 연역적 방법으로 증명한 완벽한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많은 수학자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것으로 보아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수업 바스카라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에서는 12세기에 인도에서 활동한 유명한 수학자 바스카라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경 인도의 유명한 수학자로 직관적 증명 방법을 주장한 바스카라는 좀 엉뚱한 면이 있었나 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림만 그려놓고 추가적인 증명이나 설명 없이 그림을 보시오 라는 말만 남겼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왼쪽 그림부터 살펴보니까 왼쪽 그림은 한 변이 C인 정사각형을 밑변이 B이고 높이가 A인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와 가운데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어 놓은 그림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5개의 도형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은 그 넓이는 결국 큰 정사각형의 넓이인 C의 제곱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 합동이 직각삼각형 4개와 정사각형의 위치를 다르게 배열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도형을 보고 이 5개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자,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이 4개의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하였더니 2ab가 되네요. 자, 이것이 바로 4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빼기 b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a-b 곱하기 a-b, 즉 a-b의 제곱이 되는데요. 즉 오른쪽에 있는 5개 도형의 넓이의 합은, 자,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의 합과, 자,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인 a-b의 제곱을 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를 풀어야 하는데 괄호를 풀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였더니, 자, 2ab와 마이너스 2ab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자, 그 말은 즉 이 5개의 도형의 넓이의 합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말이죠. 이로써 왼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왼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 c의 제곱은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즉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죠. 네 번째 수업 바스카라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스카라는 12세기경 인도의 유명한 수학자로서 직관적 증명 방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스카라는 그가 제시한 그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여서 떠오르게 하는 증명 방법으로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였는데요. 자, 바스카라가 제시한 증명 방법은 피타고라스가 증명했던 방법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수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증명 방법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나리자죠. 자,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란 말인데, 알고 보면은 그는 엄연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기술자이기도 하면서 철학자이기도 했다네요. 자,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였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는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또 사각형 ACDE는 변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고, 사각형 ABGF는 변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며, 사각형 BCJH는 변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2개의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자,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임을 보여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로운 삼각형 IJH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네요. 자, 이 삼각형 IJH는 삼각형 ABC와 합동인 직각삼각형인데요. 자, 보조선 GD와 AI를 그려 넣게 되면은 이 회색 사각형과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 또 파란색 사각형과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이 모두 합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육각형의 넓이와 이 육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죠.
즉 회색을 포함하고 있는 육각형의 넓이와 하늘색을 포함하고 있는 육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육각형에서 각각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두 개씩 빼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먼저 회색을 포함하고 있는 육각형 BCDEFG에서 삼각형 AEF와 삼각형 ABC를 빼고 나면은 사각형 ABGF와 사각형 ACDE의 합이 되고요. 자, 이 하늘색을 포함하고 있는 육각형 ABHIJC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IJH를 빼게 되면은 사각형 BCJH가 되어서 결국 두 식의 우변을 같다라고 놓게 되면은 자, 사각형 ABGF와 사각형 ACDE의 넓이의 합은 사각형 BCJH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수업,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증명 방법을 살펴보았었죠. 자,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의 중간적인 방법으로서 두 사람의 증명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활용하여서 특정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음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학자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수업 대수적 방법을 이용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수적 수식을 이용하여서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 방법은 대개 주어진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도형들을 분할하거나 보조선을 그어서 각 도형들이 갖는 성질들을 이용한 추론에 의한 증명 방법이었었죠. 지금부터는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그림에 등장하는 도형의 면적 계산과 연결시켜서 곧바로 대수적으로 변형시킨 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상징하는 다음의 수식으로 귀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직각삼각형과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를 오른쪽과 같이 배열하여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 ABCD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든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그림에 가와 같은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와 가운데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그 넓이를 대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이 가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런데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의 넓이 C의 제곱을 더해주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도형의 넓이가 되는데, 자, 이 도형의 넓이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2AB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도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한 변이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되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과 2ab 더하기 c의 제곱은 결국 같은 도형의 넓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2ab 더하기 c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a 플러스 b의 제곱은 괄호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2ab가 있기 때문에 2ab를 없애주고 나면은 결국 자, 이 식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완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업 대수적 방법을 이용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수적 증명 방법이란 특정 사람의 증명 방법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열거한 증명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로 수식과 등식을 사용하는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들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 기하학적인 방법과 대수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기하학적인 증명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클리드의 방법이고, 대수적인 증명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현재의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업 원의 성질에 의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에서는 원과 접선, 할선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서 원을 이용한 증명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원과 접선이 서로 관련되어서 만들어지는 성질들 중에서 원 O 밖에 한 점 P에서 원 O의 접선 PH와 할선 PQ를 그리면 PH의 제곱은 PR 곱하기 PQ가 된다는 성질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점 B는 원의 중심이죠. 또 점 A는 점 C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원과 접하는 한 점인데요. 그리고 점 E는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할선 CD가 원과 만나는 점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정리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AC의 제곱은 CE 곱하기 CD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CE의 길이는 BC에서 BE의 길이를 뺀 것이고, 자, CD의 길이는 BC와 BD의 길이를 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식에서 BE와 BD는 둘 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의 반지름인 자, A, B로 고쳐서 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BC의 제곱 빼기 AB의 제곱이 AC의 제곱이 된다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림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ABC, 여기 색칠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 사이의 관계는 결국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된다고 자, 이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죠. 일곱 번째 수업 원의 성질에 의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의 접선과 할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었는데요. 접선과 할선의 성질을 알고 있는 경우 비교적 간단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직각이란 원의 접선과 중심에서 접전이 내린 선분이 직교한다는 데서 착안하는 증명 방법이었죠. 자, 수학을 공부할 때나 문제를 풀 때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개념, 원리를 현재 공부하는 수학적 내용과 적절히 연결지어서 같이 생각해보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앞에서 대수적 방법과 원의 성질에 의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증명 방법을 알아보았었죠. 자, 여덟 번째 수업 오려 붙이기에 의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증명 방법에서는
종이 오려 붙이기와 같이 주어진 정사각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려서 새로운 도형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은 수학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종이 오려 붙이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는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리고 삼각형 ABC의 세 변 각각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3개가 각 변 위에 그려져 있네요. 자, 이 방법도 역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위에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정사각형 2는 중심을 지나면서 변 AB에 평행하고 수직이 되는 두 선분에 의해서 4등분이 되었는데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4개의 사각형 가들은 서로 합동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이 4개의 사각형 가들과 정사각형 1을 다시 재배열하여서 정사각형 3과 같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 16과 같은 모양으로 색종이를 오려서 배열해 보면 어떤 직각삼각형에서나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수업, 오려 붙이기에 의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증명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려 붙이기 방법은 이름처럼 직각삼각형의 짧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도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할하고 이를 다시 붙여서 빗변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도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보여주는 증명 방법이었죠. 직관적인 증명 방법은 완전한 증명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중요한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반드시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9번째 수업은 폴리아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의 일반화인데요. 자, 이 수업에서는 20세기 문제 해결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폴리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을 일반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알아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세 변 위에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이용했었죠. 자, 이때 사용하는 도형은 모두 정사각형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헝가리의 수학자인 폴리아는 직각삼각형의 각 변에 놓이는 도형이 정사각형일 때뿐만 아니라 세 변이 각각 3개의 닮은 도형의 일부분이 되게 그려놓으면은 빗변 위에 놓이는 도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변에 놓이는 도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꼭 정사각형이 아니고 반원이나 삼각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폴리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삼각형 ABC는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다음 각 변인 AC와 BC, AB 위에 각 변을 한 부분으로 하고 서로 닮음인 평면 도형을 그리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지금 반원을 그렸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정삼각형을 그렸네요. 자, 이렇게 그렸다면 점 A에서 변 BC에 수선 AD를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 나누어진 두 개의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ABC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가 닮음이 되기 때문에 BC 대 AB는 AB 대 BD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AB의 제곱은 BC 곱하기 BD가 되겠죠. 또 BC 대 BD는 BC 대 BC분의 AB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결국 BC의 제곱 대 AB의 제곱이 됩니다. BC와 AB는 각각 닮은 도형인 가와 나의 대응 부분이므로 BC의 제곱 대 AB의 제곱은 가 대 나가 되는데요. 따라서 BC 대 BD는 가 대 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가 닮음인 것을 이용해서 자, 이러한 식들로 풀어 나가다 보면은 BC 대 CD는 가 대 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개를 정리해 보면은 BC는 BD 더하기 CD가 됩니다. 즉, 가는 나 더하기 다가 되는 거죠. 9번째 수업 폴리아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방법의 일반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폴리아의 증명 방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했었는데 자, 폴리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일반화 방법에서 직각삼각형의 각 변에 닮은 도형을 만들어서 그 도형들의 넓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다양한 증명 방법에 대한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10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 역증명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며 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자, 조금 변형시켰는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는 세 양수 a, b, c를 각각 세 변의 길이로 갖는 삼각형이 있다면 그 삼각형은 길이가 c인 변의 대각이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되겠죠.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 22에서 각 A, C, B가 직각인 것으로 보아 그림 21에 각 A, C, B도 직각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자, 길이가 C인 변의 대각이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네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을 이용하면은 주어진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부터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짧다면 이것은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면 이것은 둔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 역증명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역도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배웠었죠?
11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평면 도형에 활용해서는 앞에서 이해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학교 수학의 평면 도형에 적용 또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여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와 Q가 있는데요. 자, 이 PQ를 지나면서 각각 X축과 Y축에 나란한 직선을 그으면은 자, 그 두 직선은 점 R, 즉 C, B에서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각 R이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요. 자, 이 직각삼각형 PQR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은 빗변인 PQ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되겠죠. 즉 PR의 제곱 더하기 Q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PR은 C에서 A를 뺀 값이죠. 즉 C 빼기 A의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고 QR은 D에서 B를 뺀 값이기 때문에 D 빼기 B의 제곱으로 고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선분 PQ의 길이는 자, 이 우변에 근호를 씌운 값이 되겠죠. 즉, 선분 PQ는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B의 제곱을 근호를 씌운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경우에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삼각형 ABH는 직각삼각형이고 수선 AH는 밑변 BC를 수직 이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 BH의 길이는 4cm가 되겠죠. 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인 8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즉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된다. 자, 이때 미지수를 좌변으로, 자,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은 8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자, 8의 제곱은 64, 4의 제곱은 16을 적용하였더니 x의 제곱은 48이 되었네요. 자, 즉 x는 자, 48의 근호를 씌운 루트 48인데, 자, 루트 48은 4 루트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정삼각형 ABC의 높이는 4 루트 3cm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평면에서 활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두 점 A, B와 C,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바로 루트 C-A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이었습니다. 또 직각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었죠. 자, 특별한 직각삼각형의 경우에 세 변의 길이의 B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변 AB 대 변 BC 대 변 AC의 길이의 B는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것과 정삼각형의 절반으로 세 각이 30도, 60도, 90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에서 변 AB 대 변 BC 대 변 AC의 길이의 B는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앞 시간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평면 도형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자, 12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입체 도형에 활용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직육면체나 각불, 원뿔의 높이 구하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내부에 생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각선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도록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인데요. 자, 그림 29에서처럼 직육면체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A, 세로의 길이는 B, 높이는 H인 직육면체의 대각선 AG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ACG의 높이는 H로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변 AC의 길이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변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ABC를 찾아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은 두 변이 각각 A와 B로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 A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므로 자, 변 AC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직각삼각형 ACG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빗변인 x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 되죠. 자, 이때 A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을 위에서 이미 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x의 값은 양변에다가 근호를 씌워주면 되는데요. 즉 x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h제곱이 되네요. 이번에는 원뿔의 높이를 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 30에서 직각삼각형 ABC는 모선과 밑면의 반지름 그리고 높이를 세변으로 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자,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은 5cm이고 모선의 길이는 13cm입니다. 자,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켜서 높이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13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다. 자, 미지수를 좌변으로 나머지는 우변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은 13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 되고 13의 제곱은 169, 5의 제곱은 25가 되어서 즉 x의 제곱은 144가 되었습니다. 자, 양변의 근호를 씌웠더니 x는 12가 되어서 주어진 원뿔의 높이는 12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12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입체 도형의 활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뿔이나 각뿔의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요. 자, 이 직육면체의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h라고 뒀을 때 자, 이 대각선 x는 어떻게 되었었죠?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 되었었죠. 13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 확장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예각이나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에만 성립하는 성질로 일반적인 삼각형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각삼각형이 아닌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슷한 형태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이후의 수학자들은 확장되고 일반화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연구했었죠.
자, 그 중에서 고대 그리스의 마지막 위대한 수학자로 알려진 파푸스가 제시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확장을 둔각삼각형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31의 삼각형 ABC는 둔각삼각형이죠. 자,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삼각형의 작은 두 변에 각각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은 자, 가장 긴 변에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과 같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식으로 나타내자면 평행사변형 AB, JH와 평행사변형 AC, DF를 더한 것이 바로 평행사변형 BCMK가 된다는 거죠. 13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 확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만 국한된 정리였지만 파푸스는 이를 확장하여서 직각이 아닌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도 각 유형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련된 수학 내용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관련하여 파생된 수학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수 a, b, c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할 때 a, b, c를 가리켜서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대표적인 피타고라스의 수에는 3,4,5와 5, 12, 13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m이 n보다 큰 두 자연수 m과 n이 있습니다. 자, 이때 a, b, c를 어떻게 정해두느냐? a는 m제곱 빼기 n제곱, b는 2 곱하기 n 곱하기 n, c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식에다가 a, b, c 대신에 각각의 우변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식을 이용하면은 무수히 많은 피타고라스의 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수를 찾아내거나 수의 규칙성 등을 알아내는 수학 분야를 정수론이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후세 수학자들에게 수가 갖는 성질들에 대한 연구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예로 17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가 제시한 정리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살펴보면은 세 정수를 제곱한 값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세제곱, 네제곱 등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n은 3 이상인 정수인데요. 자, n의 경우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a, b, c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마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에 대한 증명은 남기지 않아서 후세 수학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300여 년간 매달렸다고 하네요. 최근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앤드류 와일스라는 수학자가 1994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증명했다고 해요. 14번째 수업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련된 수학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는 세 개의 수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수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잘 알려진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m이 n보다 큰 두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 b, c를 각각 m제곱 빼기 n제곱,
2mn m제곱 더하기 n제곱으로 만들어서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에 각각의 우변을 대입하여서 식을 만드는데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무한한 피타고라스의 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연구로부터 수론의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n이 3 이상인 정수일 때, 자,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abc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미국의 앤드류 와이스라는 수학자가 1994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증명하였다고 해요.